9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기안84라는 유명 웹툰 작가가 그린 복학왕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인기 웹툰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인되는 걸까요? 오늘 로투데이는 법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항상 논쟁의 대상인 표현의 자유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안84 복학왕 여성 비하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웹툰 규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있는 만화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 인기 웹툰 복학왕입니다. 지난달 4일 연재한 복학왕 304회에서 기안84는 여주인공 봉지은이 40대 남성에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입사한다는 설정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그려 여성 비하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댓글만 3만 8천 개 넘게 달렸는데 조개 깬다고 합격은 어느 나라 헛소리지, 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노력이고 나발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건가 식의 비판과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반면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너무나 잘 끄집어냈다며 기안84를 옹호하는 글들도 있고, 페미들 신났네, 페미들 역겹다는 식으로 웹툰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불편해하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가 스폰에서 성공하는 건 안 불편하고 여자가 조개 깨서 입사하는 건 그렇게 불편하냐는 반응도 있고, 이게 현실 반영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회사를 다니길래 같은 글들도 눈에 띕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안84는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문제의 표현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기안84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가 그려보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 장면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불쾌감을 들였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기안84가 사과하고 문제의 표현을 수정했지만 영화 심과 함께의 원작자인 또 다른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옛날에는 국가가 검열을 했는데 지금은 독자가 한다며 시민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18일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웹툰 검열에 대해 웹툰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 지금은 시민과 독자가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 큰일 났다고 말한 겁니다. 주호민은 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보통 내 자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만약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그냥 죽이는 것이다, 재밌으니까 더 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주호민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시민 독재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기안84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을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작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어떤 대중들에 의한 검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해졌다. 그래서 좀 창작자들의 의욕이 좀 꺾이는 것 같다. 그런 견지에서 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단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조절을 하지 못하고 나온 실언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과를 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엔 복학왕 연재 중지와 기안84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과 퇴출 반대 청원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선 이번 사건 이전부터 웹툰 내용에 이런저런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참에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 반대 쪽에선 강간, 살인, 사기 등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 퇴출돼야 하냐고 반문하며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을 겨냥해 특정 단체 입맛에 맞는 작품만 보겠다는 거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퇴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단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 나가는 애니메이션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부여를 하고 있고, 방송 애니메이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웹툰이 아닌 만화책 같은 경우 간행물관리위원회에서 간행물로 심의를 하는데, 웹툰은 어떻게 보면 공적기관의 심의와 규제에서 빠져있는 모양새입니다.
웹툰의 경우 공적 기관이 아닌 각 인터넷 플랫폼과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자체 규율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웹툰 작가들의 검열 반대 운동, 이른바 노컷 운동 조치의 일환으로 웹툰은 협회의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가협회가 합의를 한 겁니다. 2012년도 즈음에 노컷이라고 해서 심의 관련돼서 이건 검열이다라는 식의 노컷 캠페인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위원장이었던 박만 위원장과 만화가 협회 측이 이건 자율 규제를 하겠다라고 MOU를 맺어서 해당 내용은 만화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기안84 복화강 논란으로 다시 불거진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논란에 대해 네이버 웹툰 측은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섬세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웹툰 측은 그러면서 강화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기준 적용, 교육을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며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 준비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논란과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웹툰 자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만화가협회와 모임을 갖고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웹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소셜미디어, SNS와 표현의 자유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역할은 기본이고 음식을 사 먹는 등 계산을 하거나 송금도 할 수 있는 중국의 모바일 앱 위챗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국민 앱 반열에 올랐고 미국 내 사용자도 하루 2천만 명에 육박할 만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챗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안보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중국 반테러법은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 체계와 규정에 따라 언제든 미국 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공안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입니다. You have to have the total security from China. We're just no,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to jeopardize security. 명분은 안보와 보안을 내세웠지만 미국 대선을 6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라는 평가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위챗은 생명줄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로럴빌러 연방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줘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해당 가처분 사건 결정문입니다. 원고는 위챗 사용자연합, 그리고 피고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돼 있습니다. 빌러 연방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상되는 국가안보 위협보다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가 더 커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시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빌러 연방판사는 그러면서
위챗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 의견에 대해 정부가 국가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상무부의 근거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점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 증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임시로 급한 불을 막아서 이 행정명령이 집행이 되는 것을 일단은 중지를 시켰는데 이후로는 이제 상무부의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행정명령을 뭐 수정해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실시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이 가처분은 인정을 하고 본안에 가서 이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치나 소송을 강행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김익태 변호사의 예측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결과는 뒤집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가처분이 일단 인용이 되었고 이후에 상무부가 만약에 이 가처분에 이 가처분에 반발해서 본안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기존의 판례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이렇게 특정 집단을 겨냥한 이러한 정도의 특별한 어떤 분명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없는 이런 행정조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아직 공식적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상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검찰이 임 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 남부지검인데요. 네.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네.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을 네. 적용해서 기소유예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거를 왜 금지를 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투표 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네. 투표 참여나 권유 독려 이런 것들은 네.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네.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4가지 정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라든가 네. 또는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일정 거리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네.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물, 현수막, 네. 어깨띠 이런 것을 들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금지합니다. 네. 이게 이제 4호인데 네. 임미리 교수는 아까 그 3호, 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 지지 금지하는 것 이런 네.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반대하는 것으로 본 것인데 네. 3호, 4호가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네. 이 3호에 위반되는 투표 참여 권유 금지 네. 행위로 본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긴 한데 네.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 합니다. 네. 혐의는 인정돼서 처벌해야 되지만 한번 봐준다는 의미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네. 임 교수의 경우에 이 칼럼의 내용이 네.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하자라는 네. 취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고한 것이라고 봐서 네.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으니까 공직선거법은 위반이지만 네. 처벌하지는 말자 이런 네.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미리 교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네. 분들의 경우에 가장 억울한 것이 이런 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무죄를 다투는 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네. 재판 가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방법이 없어서 네. 이것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소원밖에 없습니다. 네. 검사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 소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쨌든 검찰은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투표로 심판하자는 것이 범죄 혐의가 되는가에 대해서 법률 조문만 엄격하게 따지면 범죄 혐의가 인정돼 왔고 그간 처벌도 해 왔습니다. 뭐 낙선운동 같은 거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전부 처벌해 왔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왔고 저는 상당 부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로서는 불기소 무혐의 하기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기소하기도 좀 까다로워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위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기소해서 또는 뭐 헌법소원을 통해서 한번 다퉈보았으면 그리고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합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뭐 찬성 반대하면서 투표 권유하는 조항이 약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표현의 자유 이거는 뭐 언제나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돼 종합평가를 통해 수사지휘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팀장이나 과장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본격 추진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장치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사망 7년 만에 법원으로 사업재 임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양심인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종합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